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금속활자를 통해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문화유산의 공통점이 고려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길더라도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맨 위에 학습 목표 먼저 적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엄청 슬프고 조금 아픈 역사를 배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뭔가 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선생님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에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현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정말 그 기술 면에서나 미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고려 청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팔만대장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속활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볼 거예요. 특히나 이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고려의 인쇄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차례대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려청자 옆에 고려청자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요 곡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신경 써서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는 둥글게 부풀어 있고 아래는 이렇게 조금 얇게 되어 있는 병을 그려주고 이 상간무늬를 우리가 똑같이 그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볼 거예요. 교차되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안에 학을 그려줄 건데 이 학이 중구난방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안에는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학을 선생님 이게 학인가요? 닭발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학을 일일이 그릴 순 없잖아요. 자, 닭발 같은 요것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려주고 바깥에는 아래를 향하는 학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고려 청자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규칙성이 있어요. 자, 끝입니다. 그런데 요 학을 옆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청자가 학무늬만 있는 건 아닌데 유난히 학무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을 옆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그런데 학을 그리려면 하얀색도 필요하고 검은색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물감으로 그렸나 선생님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상간무늬 기법에 따라 만들어진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요 무늬를 파는데요. 일일이. 자,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점토를 물에 얇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파낸 부분을 메꾼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여러 번 이렇게 구우면 비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트색 같은 거 있죠? 비색, 흰색, 검은색 이런 것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고려 청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 청자는 그 쓰임새가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그냥 항아리로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고려 청자는 고려인들의 모든 생활 양식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찻잔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다 교과서에 있어요. 한번 교과서 몇 쪽을 펴보냐면 교과서 46쪽에서 47쪽을 한번 보세요. 찻잔, 향로, 베개, 주전자도 있고요. 의자도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와, 부서지지 않을까요? 네, 가벼운가 봐요. 고려인들은 선생님이 앉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기와 항아리 그리고
47쪽에 보면 여러분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변기래요, 변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화무늬가 침 뱉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와, 고려청자로 변기도 만들었대요. 되게 사치했네요. 변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지. 자, 그 아래 인물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이 고려청자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요. 문화재는 우리는 항상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자, 고려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적인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한복 깃을 그려줬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일본에 의해서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이세요. 1906년부터 1962년까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모아서 우리 문화재의 수탈을 막았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또는 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반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돈을 들여서 사오고 그리고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다시 되팔지 않고 그런 식으로 특히 우리 고려청자의 대부분을 엄청나게 많은 고려청자를 이 간송미술관을 세워서 거기에 보호하고 지켜낸 분이십니다. 자, 요렇게까지 고려청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전용필 선생님. 자, 이렇게 테두리를 볼펜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어서 테두리를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 팔만대장경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팔만대장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란의 침입과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배웠었죠. 먼저 대장경이 뭐냐면 모든 불교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 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대장경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있는데요.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해오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거란을 통쾌하게 무찔렀죠.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네, 지난 시간 배웠어요. 몽골 침입 때 대구에 옮겨놓았던 초조대장경이 모두 불타서 소실돼 버립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엄청 힘들게 만든 건데 소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거 혹시 기억하나요? 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이 수도를 옮기고 나서 다시 이 초조대장경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자, 제조. 다시 제자를 써서 제조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제조대장경에는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판에 640자가 조각되어 있고요. 이게 모두 81,137판이 있대요. 제가 일부러 선생님이 정확한 숫자를 찾아봤어요. 81,137판. 그래서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개가 넘는 이 목판 인쇄 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상상이 안 돼요. 8만 개라고? 강화도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역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런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것이겠죠. 이게 오탈자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 글씨체가 정말 신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목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목판이 지금까지 썩지도 않고 보존되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게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와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 건물이 어디죠, 여러분? 이미 배웠죠?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다고 해요. 경상남도면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우리 한반도의 아래쪽 동쪽에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기와집을 그려준 다음 절반 나눠줄 거예요. 자, 특징을 살려서 그려볼 거예요.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기둥을 그 사이에 세워주고요. 창문을 그려줄 건데 일반 기와집이랑은 조금 달라요. 먼저 아래에 이렇게 길쭉한 창살이 덧대어진 창문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창문의 크기가 다 제각각 다르대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선생님은 동영상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그 당시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을까? 자,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합천해인사입니다. 합천해인사 절에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건물인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래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요. 자, 현대에 와서 이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을 해보겠다고 첨단 시설을 지어서 이 팔만대장경을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옮기자마자 이 대장경이 썩기 시작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에 최적화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지혜가 없었으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금속 활자예요. 금속 활자는 먼저 그 활자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 중에 가장 쉬울 것 같은 사람인을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활자는 거꾸로 색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람 인자를. 자,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속으로 이 밀랍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금속 녹인 물을 채워서 하나하나 활자를 만든 것을 금속 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사람 인자가. 그래서 그 활자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종이에 찍는 게 아니고 이 작게 만들어진 활자를 틀에 끼운다고 해요. 되게 똑똑하죠? 자, 이렇게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세로로, 예전에는 세로로 글을 읽었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요 금속 활자가 필요한 공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밀랍으로 고정을 시키고 또 다음에 다른 거를 찍어야 되면 그것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끼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글자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금속 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게 생각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술을 예전에 배웠었어요. 목판이면 나무로 만든 판에 인쇄를 한 인쇄물인데 뭐였을까요? 엄청 어려운 긴 글자였는데 무구, 정광, 대다란 이경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우리 배웠죠? 신라의 유물 배울 때요. 석가탑을 보수하다가 발견했다는 기억나죠? 이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또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마치 방탄소년단 같네요. 자, 엄청나게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은 그게 오늘 배웠던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금속 활자 인쇄물입니다. 자, 요렇게 금속 활자 대단하네요. 다 최초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 직지 심체 요절은 모두 전해지진 못했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저 금속 활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쇄한 인쇄물이 남아있는 건데, 이것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를 그렇게 최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자마자 역사가 뒤집힌 거죠. 고려에서 금속 활자 인쇄물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곳은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인데요. 그곳에서 인쇄된 인쇄물인데, 이 원본이 현재 프랑스의 소유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에 프랑스 대사관 사람이 반출을 해간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인데 프랑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되찾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연구하고 발견한 대단한 학자가 계십니다. 자, 되게 멋있는 짧은 머리를 하신 분이셔요.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이십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해외 유학을 떠나셨어요. 프랑스로 가셔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유산을 발견해내고 다시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매진하셨고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굉장히 대단하시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직지 심체 요절은 아무도 존재해도 잘 몰랐어요. 아무도 찾지 않던 직지를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격도 굉장히 드높이게 되는 그런 애국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금속 활자를 정리해 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조금 외세에 침략당한 그런 내용만 전하다가 오늘은 뭔가 더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래 걸렸죠. 그런데 고생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준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마쳤고요. 이것으로 고려의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